국민의 안전 파트너 국토안전관리원.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에서부터 해체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통해 건설사고 예방을 약속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 국토안전관리원이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7월 국토안전관련의 토목진렬로 입사를 하게 된 주홍표 직원입니다. 현재 상생협력실의 동반성장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024년 7월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축진열로 입사한 신입사원 서현주입니다. 네, 저는 건축시설관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7월 국토안전관리원 행정중렬 신입사원 서정우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소서를 쓸 때 일단은 그 국토안전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리원의 사업이나 그런 보도자료들을 보면서 제 경험과 엮일 수 있는 부분을 엮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경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인드맵 형식으로 경험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직무 경험 기술서를 참고하면서 거기서 어떤 거를 내 경험에 녹일 수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고 난 뒤에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에서 두 분이 다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그 인재상이라든지 회사에서 바라는 직원 그 인재에 대한 그러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두 갈씩은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최종 제출하기 전에 저는 한번 자소서나 경험 같은 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오탈자는 없고 띄어쓰기는 잘 되었는지 더블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자소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랑 어떻게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이걸 확인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점을 받거나 불합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기본에 좀 충실해서 적으시면은 서류나 자소서 같은 경우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면 안 되는 게 어떤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는 다른 기업의 이름을 쓴 경우도 있고 본인의 출생이나 혹은 나이를 나타내는 이런 공공기관에 자소서를 제출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지키시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에 충실하라 이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경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어떤 프로젝트 활동이나 재능 기부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경력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관련 사업과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렇게 막 독특하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가산점에 대해서 조금 많이 취득을 하려고 했었어서 인턴 경험을 2회 정도 하고 또 1경험 수련생에 한번 경험했던 것 있어요. 저희 기관에서 하신 거예요? 그 기관에서 하면은 추가적인 가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고 우선 가산점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턴 경험을 할 때 최종적으로 결과보고회라는 걸 하는데 그때 이제 준비했던 PPT 같은 경우가 저희가 경험을 정리하거나 그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약 2년 정도 경력이 있는데 물론 당시에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연관이 되거나 혹은
관리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경험들 혹은 또 제가 참여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또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를 활용하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인턴 말고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세부 사업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 시스템을 사용했던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그 면접에 가서도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으면 한 번쯤은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필수적으로 한 분 먼저 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관리원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을 했다 보니까 또 내부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더 관리원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동기부여가 됐었기 때문에 물론 관리원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원 기관에서라도 인턴을 경험해보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인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인턴이 없더라도 뭐 자격증이나 교육상 같은 부분들로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없어도 충분히 면접에서 본인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인턴을 해본다면 또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토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전공 시험이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트라인부터 일단 높은 편이었고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공 지식을 요하는 정도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같은 난이도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작년, 그 재작년 하반기, 상반기 난이도를 모두 좀 종합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토목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3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3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신 있는 과목에서 좀 더 집중을 하든지 이런 본인의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기본적인 뭐라더라? 그 기본적인 이론을 일단 베이스로 탄탄하게 닫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직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이제 자격증을 준비를 하실 때 다들 아시는 한솔 기본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다면은 좀 풀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주변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뭐 나와 있는 그런 전공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행정도 경영학이 나왔는데 비교적 쉽게 나온 것 같고 지역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후년이나 하반기에도 그렇게 나올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전공을 준비할 때 다양한 강사님들의 책을 보고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외워서 암기해서 간다면 충분히 전공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NCS를 정말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문제를 정식 시험에서 한 번도 다 푼 적이 없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험 치기 전에 모의고사로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 관리가 제일 우선적이고 본인이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은 문제는 빨리 넘겨버리고 또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날로그 시계를 착용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게 필기 시험장에서도 위반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꼭 차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팁이지만 공복 상태로 갔다가 포도당 캔디 먹으면은 정말 머리 회전이 빨라집니다. 그거를 시험 직전에 입에
물고 시작하면 머리 회전이 빨라집니다. 관리원 NCS의 경우에는 저는 피규어 형식이라고 좀 많이 느꼈고 물론 모듈 형식도 그 기본서에 거쳐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원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보는 게 저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특히나 그 국토안전관리원의 NCS는 그런 회사의 사업이나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필기치기 하루나 이틀 전에는 최소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련 사업이나 보도 자료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관리원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거의 9시부터 1시까지 굉장히 길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먹을 수 있는 물이나 뭐 간단한 초콜릿 같은 거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외투도 외투도 추워요.